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뭐 너무 힘드셨죠? 오늘 2026년 3월 3 일이고요. 저도 정신이 없네요, 이게. 사실 이렇게 뭐 주식시장이 뭐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뭐 하락은 어느 정도 감수는 하셨을 텐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지수가 7%나 폭락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예.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이제 뭐 이러한 리스크도 있었는데, 또 민주당의 그 진성준 의원 아시죠? 오늘 아까 뉴스가 또 나온 거 보니까 금투세 또 논의해야 된다. 아마 그것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지금 투자들이 제일 좀 이제 싫어하는 게 세금이죠. 세금인데 뭐 당장 하진 않더라도 이게 그 '언젠가는 이것도 금투세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제 우려감, 요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이란 리스크가 터지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들지만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네, 한번 좀 오늘은 뭐 이렇게 사실 공부하기는 좀 쉽지 않고 좀 정리 위주로 좀 많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하고, 그다음에 제가 장중에도 오늘 좀 편지 제가 되도록 일 주일에 한 번 쓰는 게 좋아요. 한 번 쓰는 게 좋은데 이게 변동성 커지면 저도 막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란 전쟁, 석유화학 요런 코멘트들 모아 놨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운송 관련한 코멘트고요. 자동차 보고서 2개 있고 반도차도 한 2개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두산 관련된 CCL, 그다음 화장품, 그 전자공시는 현대중공업, 카카오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뭐 기업은 제가 오늘 좀 시간도 좀 그래 가지고 좀 보질 못했습니다. 기업 분석은 내일 좀 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제 "전쟁이 나도 미국 기술주는 돈을 번다." 미국은 올랐습니다. 그죠. 막상 반등했는데, 뭐 미국은 그동안 좀 빠진 것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장중에 급락했다가 이 V자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비트코인도 급등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쪼금 저는, 예,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우호적이지 않겠냐.' 했는데, 아침에는 좀 출발은 생각보다 괜찮았는데 오후에 외국인 매도 폭탄에 이기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일단 올랐고요. 유가는 급등했고, 네, 유가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고, 엔비디아가 광 관련된 기업들, 뭐 네트워크 관련 기업들인데 코히어런트, 루멘텀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지분 투자하면서 주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미국 증시는 뭐 완전히, 예, 폭락을 했고요. 아니, 폭락이 아니라 급락했다가 반등에 성공했고, 예, 이란 최고 지도자는 사망했고, 이란은 이제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섰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봉쇄한 것 같더라고요. 요게 좀 이제 우려가 컸던 거죠. 그리고 그래도 반등을 했던 건 일단은 전쟁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 같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는 뭐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지정학적 갈등 대부분은 그동안 경험치에 의하면 다 회복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쨌든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 금리는 올랐고요. 달러도 강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좋았어요. ISM 제조업 지수는 괜찮았는데 거기 들어간 물가 지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고건 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제 에픽 퓨리로 명명된 이 작전을 펼쳤고, 하메네이를 이제 그 저격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망시켰고, 이 병들고 사악한 정권이 제기하는 참을 수 없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최후의 최선의 기회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권 교체가 목표인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하는, 다른 목표가 아니라 정권을 교체하겠다. 그래서 근데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선언하면서 어쨌든 요거는 좀 이제 리스크가 좀 커진 거죠. 네. 근데 국제 유가는 우리 우려보다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문제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향후 한 2 주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빛으로 AI 병목을 뚫는 이 루멘텀, 코히어런트 요런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CPO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케이블이 아니라 이제 예, 구리가 아니라 이제 빛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쏴주는 거죠. 굉장히 속도가 빠르겠죠. 요 관련된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인데 요거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회사가 이걸 하죠. TFE 그 패키징 예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죠. 자 젠슨항 CEO는 루멘텀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실리콘 포토닉스를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는 제가 함께 배우기에도 한번 예전에 자료를 올려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기업들은 올랐고요. 엔비디아 올랐고 팔란티어도 이제 방산주니까 급등했고 루멘텀 또 방산주 노스록 그루먼 오늘 우리나라에서 LIG 넥슨이 미사일 관련주니까 폭등했죠. 에너지조 엑슨모빌 올랐고 버크셔 회사에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다음에 드론 관련주 에어로바이러먼트는 원래 거의 독점적으로 그 미국의 이제 미국 정부의 뭐 이런 어떤 사업권을 따냈는데 이런 사업권을 재검토해야 된다. 경쟁 체제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독점에서 비독점으로 가면 당연히 주가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좀 빠졌고 노보노디스크는 그 중립으로 투자하기는 하향됐고 그다음에 항공주는 뭐 당연히 오늘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은 한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이슈보다도 편지 좀 말씀을 한번 해 드릴게요. 예. 잠시만요. 네. 예 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이제 한 번씩 올려 드리는데 근데 여기서 바로 보여 드리면 그 요즘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편지를 제가 자주 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6,000도 이탈하고 폭락했는데 세 가지죠. 일단 첫 번째가 이게 왜 빠졌냐. 연초 이후로 시장이 45% 급등했죠. 작년에 100%. 그러니까 좀 과열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인정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빠지는 건 없어요. 뭐죠? 이 악재가 나와야 되는데 당장 나올 유일한 악재는 사실 이란 전쟁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전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쟁 안 날 거다.' 이런 거는 시장이 생각을 안 했고 전쟁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그 시기가 문제였어요. 근데 시기가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좀 시장이 좀 놀랐고 두 번째는 미국보다 한국 경제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는 인제 거기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에너지 물동량 해상 에너지 물동량 20% 거길 지나가는데 베네수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를 틀어 막아 버리면 이제 에너지 가격이 튀고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2022 년에 고생해 봤잖아요. 예 그 악몽이 또 떠오르는 거죠. 근데 미국은 산유국이라 영향이 좀 제한적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200일 정도의 비축유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 타격은 제한적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요런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오른 거랑 맞물려서 인제 급락한 거죠. 또 세 번째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1-2 번은 아주 큰 인제 뭐 부분보다는 뭐 일시적일 수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예. 전쟁이 막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렇게 되면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 선거 있고 4 주간 전쟁을 언급했는데 더 길어질 수 있다고도 했고 이게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어떡하지? 이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시장이 쪼금 이제 부담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전쟁이 진짜 빨리 끝날 수 있나? 유가 $100 가면 어떡하지?' 또 '이제 코스피 끝났나? 지금이면 팔아야 되나?' 요런 이제 당연히 걱정 들어요. 그게 정상이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있나? 여기 지수가 이렇게 폭락을 했어? 싸게 사 볼까?' 단기 어차피 끝날 거야. 트럼프가 뭐 오래 끌 것도 아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 봐 자기 목에 칼 겨누는 뿐만 아니라 자살 골 넣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거 상관없이 코스피 상승은 정부 정책, AI 투자 확대 이것 때문에 오른 건데 이것 때문에 이 공식이 깨지는 건가? 코스피 PR이 이제 10 배도 안 되는데 '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요런 이제 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도 되게 고민이 돼요.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그죠? 당연히 뭐 저점 고점 어떻게 맞추겠어요. 시장은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주가는 못 맞춰도 이런 건 맞출 수 있죠.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조건은 변했는지, 주가는 비싼지, 싼지, 과열인지 아닌지, 기업과 산업은 성장하는지, 반대로 역행하는지, 이벤트에 의한 상승인지, 구조적 상승인지 이런 거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맞춰야지 주가를 어떻게 맞춰요. 그죠?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죠. 예. 그래서 너무
네, 이번에 또 '아 이번 좀 올라갈 때 고점에 팔걸.' 이런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싫으시면 올라갈 때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20-30% 를.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나는 그런 변동성이 싫다." 빠지는 거에 스트레스. 근데 그거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견디겠다는 분은 뭐 오늘 좀 아쉬우시겠지만 견뎌야죠. 예. 근데 우리가 가격을 맞출 수는 없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다만 3 월은 좀 욕심을 줄이고 좀 쉴 수 있겠구나. 2달간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빌미를 줬구나. 예. 근데 내가 투자한 기업은 전쟁에도 성장할 거니까 여유 가지고 해 보자. 이런 마음의 마인드라면 결국 변동성은 줄어들어요, 좀 며칠 내로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단 급하게는 마시고요. 트럼프는 되게 좀 급하죠. 예. 이란 지도부도 미국의 무서움을 알고 있고, 서로 여기서 이란 지도부도 지금 '미국이 또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저는 타협은 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오래 가기보다는. 그 시기가 이제 4주 안에 결론이 좀 났으면 좋겠고, 다올투자의 김경훈 연구원님도 한 그래프를 예전에 그려 주신 게 있는데, 과거 중동 전쟁 이후로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올랐고요, 평균적으로. 물가도 초기에만 급등했지 결국에 안정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가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그렇다고 본다면, 또 옛날과 다르게 지금 유가는 공급과잉 상태예요, 예전과 다르게. 그런 거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예 '시간이 지나면 좀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결국 시간이 해결할 거고, 지금은 이번 3월 변동성 좀 나오는데 매수 절제를 풀고 좀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트럼프 시대는 피곤합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이런 말을 했죠. "강자는 할 수 있는 대로 행동하고." 트럼프는 막 해요. 의회 승인도 안 받아요. 뭐 안전보장 이사회, 유엔 그런 거 다 무시합니다. 그냥 공격해 버려요. "약자는 겪어야 할 일을 겪어야 한다." 지금 이제 그런 말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트럼프 맘대로 지금 하는 세상이에요, 사실. 그죠? 예. 규칙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약자, 우리도 사실은 강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선 이런 탈세계 시대에 우리가 생존하는 방법은 미국이 함부로 우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그죠? 그래서 무기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건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투자를 해서,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GDP가 성장해야 되고, 그래야 국가가 강대해지고, 국민성장펀드 150조, 주식시장으로 자금류, 이게 다 맞닿아 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제조업과 주식시장을 키워주면 우리는 강해져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전 세계 9위 되니까. 그래서 요런 어떤 구조를 좀 잘 이해하신다면, 지금 투키디데스의 말처럼 뭐 약자는 겪어야 될 겪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강자가 저렇게 함부로 해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뭐 총칼 들고 할 거 아니잖아요. 한국은 무조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으로 미국이 함부로 못하게, 아니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미 벌어진 전쟁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3월 한 달은 쪼금 쉰다는 생각으로 좀 보시고, 너무 또 가속한 것도 맞으니까, 기왕 일은 또 벌어져 버렸어요. 계속 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그쵸? 네, 다만 코스닥은 별로 오른 게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쪼금 더 힘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원래 내일 라이브가 10시 10 분인데 제가 내일 오전에 다른 어떤 기관 쪽에 저기 강연회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옵니다. 그래서 오후 3 시에 라이브를 할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내일은 오후 3 시에 라이브 합니다. 그래서 거의 좀 마감 시황 약간 비슷하게 돼 버리겠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편지 내용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봤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너무 빨리 얘기를 했나 봅니다. 이거 시황 같은 거죠. 잠깐만요. 네. 자, 일단 이제 이란 전쟁에 대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코멘트인데 한번 볼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보다 아시아, 유럽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인다. 유가, 이제 이은택 연구원님, 유가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다른 사례를 봤을 때 그 영향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 예, 한국 증시는 단기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와 산업은 유가 상승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고, 주가도 단기 과열권이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최악으로 가지 않으면 진짜 오래 걸리는 막 이런 부분.
그리고 과거 전쟁이 지정학적 충격이 한국 산업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단계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도 유가 이외의 직접적 영향은 저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AI 투자붐을 꺾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한투자의 하건영 연구원님도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는 전면전을 회피하되 국지적으로 산발적으로 충돌하는 거. 이게 좀 수개월 이어지면서 협상도 하고. 예. 그리고 지금 이란이 지금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좀 봉쇄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공세가 풀린다면 또 긍정적이겠죠. 미국 역시 이게 인플레 튀는 거 극도로 경계하고 있거든요. 중간 선거에 지니까.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란은 지금 차기 체제가 좀 불투명하니까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어렵습니다, 판단하기엔. 그래서 대대적인 확정까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60달러대에서 이 유가는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다, 요런 내용이고, 한화투자증권의 안영국 연구원님은 작년 4월에 관세 전쟁 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 기억하시죠? 코스피 막 2,300 가고. 지금 생각하면 2,300은 진짜 아주 옛날 얘기 같죠. 불과 얼마 안 됐는데, 아무튼 채권 시장이 발작하고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그 공포도 있었고, 예. 이번 전쟁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시작이 된 거죠. 트럼프가 불편함을 느끼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다. 그러니까 작년 관세 전쟁 때도 트럼프가 좀 겁을 먹었죠. 너무 전 세계가 난리가 나니까. 2기 집권의 지지율은 40%로 최저고, 시스템 리스크가 부각되기 전 트럼프가 먼저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번 3월은 작년 관세보다 낮은 고점 대비. 근데 오늘 마이너스 7% 빠졌기 때문에 뭐 고점 대비 거의 이제 한 10% 가까이 좀 밀리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충격은 나왔고, 그래도 관세 충격보다는 좀 얕고 회복 속도는 좀 느릴 것 같다, 요런 내용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근데 미국 중간 선거 낮은 지지율 감안하면 전쟁 장기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 증시 영향도 제한적이다. 빅테크들 이게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네. 한국 증시는 연초 이후 무려 50%가 급등했잖아요. 그 힘은 좀 필요했다. 그게 빌미가 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외하면 PER이 또 13.2배니까 싸진 않다. 이런 밸류 부담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상향 사이클은 훼손된 게 아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뭐 중동 리스크가 이거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보수적으로 설비 투자를 해버리면 메모리 가격은 더 높게 유지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슈가 뭐 기업의 실적 개선, 주주 환원 확대, 증시 친화적인 정부 정책, 개인들의 머니무브 등 한국 증시의 구조적 재평가를 바꿀 여지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기 주가 조정이 발생한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해소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조정을 통해서 과열을 시킨다는 측면에선 좀 나쁘지 않다, 이런 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의 김두원, 김민근 용 제가 읽어봤는데 의심하지 말고 사래요, 그냥 주식을. 좀 되게 좀 단호하시더라고요. 단기 충격 불가피하다. 근데 시장은 출구의 가격을 먼저 산다. 게임 이론을 빗대 가지고 하메네이 사망했죠. 거기 이제 지금 정권을 떠받치는 권력핵이 혁명 수비대래요. 여기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생존의 본능을 선택할 거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협상하지 않겠냐, 출구 전략 찾지 않겠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강하게 나가요. 뭐 일단은 예, 되게 세게 나갑니다. 뭐 미국에 반항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협상하면서 탈출구를 찾지 않겠냐. 그럼 이제 리스크가 완화되겠죠. 이번 국면의 본질은 중동 긴장보다는 체제 전환 리스크고, 되게 이제 강경함을 과시하겠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에 보복을 선택하고 동시에 출구를 탐색할 것 같다. 이것도 좀 일리 있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 흔들림은 있겠지만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살아. 오늘은 요게 제일 눈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것도 되게 센 멘트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좀 제시해 주셨고, 유진투자 황성현 연구원은 유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유가 상승의 지속성은 지정학 이슈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이란 리스크가 유가를 끌어올리고 변동성을 확대하겠지만 IEA에 의하면 글로벌 수급이 초과 공급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가격 공론은 전쟁의 장기화 여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 전쟁 장기화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전쟁에 AI가 개입됐어요. 이번 전쟁에 뭐 클로드 기술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하메네이를 그냥 한 방에 죽여버렸잖아요.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AI가 쓰인 거예요. AI 경쟁은 필연적으로 컴퓨팅 경제.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도 우리가 느낀 건 국가의 AI 투자는 필연입니다. 예. 안보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저희 당사의 홍성기 연구원님은 이제 미국의 작전 기간이 4-5 주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고려하면 유가 급등세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없으면 2주 내로 안정화된다. 이렇게 하셨고, 다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해소가 돼야 되고요. 이란의 석유 수출이 이제 안정화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변동성이 좀 완화되지 않겠냐. 조금 이제 한 2주 정도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황산의 연구원님은 중동 불확실성이 이게 AI에도 좀 안 좋대요. 뭐냐면 아랍에미리트의 아마존 웹 서비스 데이터 센터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중동의 AI 투자를 위축시키는, 중동 비중이 엄청 큰 건 아닌데 여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조금 약간의 부담이 좀 될 수 있다. 요런 내용이고, 근본 사태에 따라서 단기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10%, 거의 다 왔죠. 10%면. 요 정도고, 좀 더 빠지면 15%, 5,300까지도 일단 볼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현 중동 리스크가 너무 장기화돼서 더 큰 파급이 생긴다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그건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결국에 여기서 진정되려면 결국에 이제 뭐 확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도 어느 정도 뭔가 좀 해결 기미가 좀 보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향후 1-2주 동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막 시장 막 요동도 치고 막 트럼프 말 한마디에 또 난리가 나고. 근데 3월 말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저기 누구죠? 시진핑 주석이 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월 중순 넘어가면 시장은 좀 안정감을 찾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슈들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예. 뭐 대동소이하죠. 뭐냐면 결국 시간이 언제, 빠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느냐. 요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석유화학도 일단 석유화학한테 호재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원유 비축분이 충분히 있고 장기전 예측은 많지 않지만, 근데 만약에 장기전으로 가면 이제 좀 리스크는 있는 거죠. 근데 석유화학 대규모 공급 차질은 좀 불가피하다 일단. 그래서 중국, 미국의 석유화학 기업들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선 S-오일, SK이노베이션, 유니드, 롯데정밀화학으로 대응하자 이런 내용이고, 신한투자에서는 이제 디젤은 공급이 타이트하다. 전일 중국의 디젤 가격 7% 올랐고 유럽의 선물 가격이 20% 급등했고, 국내 정유사들 실적 주가에 이런 부분은 우호적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디젤 공급은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고, 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원재료, 석유화학을 만드는 원재료가 납사인데 요게 64%가 중동에서 수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원료 공급이 줄면 이게 그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도 일단은 가격 면에선 긍정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운송 관련해서는 이제 유가 10% 상승하면 항공사 안 좋죠. 그죠. 항공주의 대외 환경은 좋았는데 일단 이번엔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오히려 매수 기회다. 장기적인 뭐 대외 환경이 바뀐 건 아니니까요. 컨테이너선 시황에는 호재고, 초대형 원유 운반선도 당연히 거기 못 지나가니까 운임이 튀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페노션이 최근에 VLCC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 매입 계약 맺었거든요. 그리고 요런 배를 만드는 원유 운반선 우리나라 조선사 그리고 대한조선 이런 기업들은 수혜를 아무래도 받게 되겠죠. 자동차 쪽 관련해서는 홍콩, 싱가포르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여기에 핵심 뭐냐면 이제 외국 투자들도요, 현대차 그룹을 로봇으로 보고 있대요. 자동차 본업은 크게 관심이 없었대요. 로봇 질문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최근에, 오늘은 빠졌지만 올라간 이유를 명확히 아시겠죠.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현대차를 로봇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PER 5배, 12배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요타만큼은 올라왔거든요, PER이. 그래서 토요타보다 좀 미친데 토요타 PER이 12.5배예요. 현대차에 적용하면 73만 원까지는 가능하다. 근데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좀 쉬었지만 주가가 많이 빠질수록 오히려 매력은 더 커지는 거니까 현대차도 아직은 뭐 버틸 자리고, 모비스는 76만 원, 현대모비스 상향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 9조 원 투자 발표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데이터 센터 27년에 착공 후에 29년 완공될 것 같고요. GPU 5만 장 스케줄도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로보틱스 사업도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대미 투자액을 50억 달러 이제 증액을 했고 미국 내 3만 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게 좀 골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섹터 내에서 피지컬 AI 재평가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주가 급등했지만 21년도 수준이 15배거든요. 거기에 못 미쳐요.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도 관심 갖자. 그래서 현대차의 재평가, 주가는 변동성은 있겠지만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아직은 삼성 잠재력이 크다. 송명성 연구원님이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개선, 주주 환원 확대, 증시 친화적인 정부 정책, 개인들의 머니무브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단기 주가 조정이 발생하면 오히려 밸류 부담 완화되니까 신규 진입 기회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최근 반도체 주가는 경기와 상관없는 AI 투자 사이클 때문이죠. 그래서 그 AI 투자가 강력하게 유지만 된다면 반도체 주가는 소폭 조정, 작년 3분기 기억나시죠? 그때처럼 조정받고 다시 회복되는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예상해 주셨고 유안타 증권의 백기련 연구원님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불안정한 매크로 환경에도 지금이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자는 얘기예요. 공급자가 여전히 우위고 상반기에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173.6조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20% 높아요. 그만큼 좋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국내 소부장 섹터로 이게 낙수 효과, 투자가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공장 투자가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일단 소부장 업체들도 좀 보자는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하나머티리얼즈였나요? 제가 기억과 예. 그래서 소부장 업체 좀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그거 안 했네요. 잠깐만요. 하나 더 있죠. 요건 반도체는 아닌데 CCL. 거스를 수 없는 CCL 동박적정 이게 두산이 만드는 거죠. 일본 이 CCL 업체인 미쓰비시 가스 케미칼이 가격을 30% 올려버렸어요. 예. 요 회사가 이제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에 들어가는 CCL 점유율 40% 절대 강자입니다. 가격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요 CCL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PCB도 마찬가지, 기판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소재나 부품, 거기다 기판까지 다 올라갈 수 있는 좀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소재를 가격 올렸는데 기판 회사가 가격 전가를 못하면 안 좋은 건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격은 전가하지 않겠냐. 그 두산은 전자사업부가 있죠. 거기서 네트워크 외에 반도체 패키징용 CCL 사업도 하거든요. 전체 매출의 16.4. 근데 1등 기업이 저렇게 저걸 올려버리면 두산도 따라 올리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두산한테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좀 얘기하겠습니다. 화장품 ODM 톱2 약진에 주목하자. 코스맥스 4분기는 부진함이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고 코스맥스랑 한국콜만 얘기해요. 근데 둘 다 1분기부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4분기는 안 좋았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 아닙니다. 1분기 돌아서고 있대요. 중국, 미국 실적 턴어라운드, 인도네시아도 좀 살아나고 그래서 PER 12배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코스맥스 되게 부진했지만 괜찮게 보고 계시고 한국콜만은 4분기 괜찮았고 1분기는 20%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디 브랜드 매출이 좀 없는 게 아쉬웠는데 4분기에 생겼대요. 예. 그래서 국내 불확실성도 해소 가능성이 높고요. PER도 13.5배니까 뭐 화장품 두 회사는 사실 중동 리스크하고도 좀 무관하죠. 그래서 좀 일단은 뭐 1분기 실적 기대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시 하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좀 있었고요. 컨테이너선 6죠. 보통 중국이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 그러니까 수주를 따냈죠. 네. 그래서 적재 용량은 좀 아마 대형선으로 이제 보고 있고 왜냐면 현대중공업은 초대형선을 만드니까. 척당 621억. 근데 이번에 수주한 거는 좀 중대형급 같아요. 이게 척당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번 거는. 원래 그래서 현대미포가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한 거는 원래 현대중공업은 초대형 선박을 하는데 척당 621억이면 아마 현대미포가 이제 합병했으니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연초 이후로 지금 주요 선박 수주 현황이죠. 뭐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LPG 초대형, 원유 운반선 요런 것들을 수주를 했고 지금 현재 목표의 14.4%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이번 전쟁 리스크 수혜주죠. 예. 그리고 특히 LNG 운반선 이제 운임도 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성과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포랑 합병한 것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가 여기 정신화 대표가 신종환 CFO가 이제 둘이 장내 매수했다고 합니다. 참 이쪽 업종 안 가는데 좀 뭔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드렸고 아무튼 오늘은 전쟁 리스크와 진성준 의원의 그 금투세 발언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초토화됐고 근데 지금 NXT도 좀 그렇고 참 힘들어요. 예. 오늘 뭐 하이닉스가 10% 예. 하루 만에 현대차가 11%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산주만 좋았고 오늘 빠진 거는 뭐 일단 당연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승장 끝났다.' 요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언젠가는 조정은 나오는데 그게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좀 영향을 이제 주는 경우들은 거의 드문데 워낙 증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쪽만 좋았어요. S-오일, LIG, 넥스원 요런 이제 이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들이 빠져야 증시가 오르는 거죠. 예. 이들이 계속 오르면 여전히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바이오가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펄어비스는 신작 게임 기대로 올랐고요. 네. 대다수 기업들은 그냥 초토화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 위주로 그냥 뜩뜩뜩 잘 달렸는데 그러나 뭐 과열을 시킨다는 좀 개념으로 좀 약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오늘은 당연히 힘드시겠지만 잘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 없어요, 특별히. 오늘 외국인이 주식을 5조 팔았죠. 개인은 6조 사고 엄청난 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개인들의 힘이 조금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 이렇게 됐고 뭐 5,000 지금 790까지 왔으니까 뭐 더 빠질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조정 없이였거든요. 여기 딱 한 번 조정받고 내일은 또 어떨지 모르지만 3월은 조금 이제 조정받으면서 쉬어간다는 개념으로 좀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가 확인할 건 뭐냐면 이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거래량이 줄면서 변동성이 줄어야 돼요. 거래 엄청 나왔죠, 지금.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이 거래가 줄어야 돼요. 거래 대금이. 그런 게 보이고 시장이 밑에서 버틴다. 이제 그러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좀 며칠 정도 여유를 갖고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좋은 기회 같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선. 그래서 기회를 또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전쟁이 나도 세상은 망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중동 전쟁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평균적으로 지수도 다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국 극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었어요. 너무 과열은 맞아요, 정말. 120 밑으로 왔고 이제 좀 좁히겠죠. 그러니까 '과열을 시킨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좀 힘든 장인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뭐 길게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좀 짧게 핵심만 좀 집어서 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또 새로운 얘기들이 있으면 말씀해 드리고 내일은 또 라이브 있으니까 라이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후 3 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